안녕하세요. 이천총술 기숙학원 영어 선생님 배영석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 올리는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물론 중위권도 중위권이지만 영어 공부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물론 어휘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휘를 안다고 문장 해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암기한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죠. 문장 해석이 되고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문 분석과 유형별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특히 네 번째, 우리 수능에서 특이한 어떤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EBS 연계교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EBS 연계교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네 가지 사항을 특히 중위권들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첫째,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 저는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depiction, accurate, entertaining.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그 어떤 한 단어도 의미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영어 공부 당장 빨리 시작해야 돼요. 특히 어휘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 공부를, 특히 어휘 공부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막연하죠? 특히 3, 4등급 대 학생들은 어휘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을 글로써 접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읽다 보면 이 단어, 모르는 단어들이 마치 우리 장애물 달리기 해서 장애물처럼 계속 글을 읽다가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글을 글로써 접근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 자꾸 영어가 싫어지는 거죠. 왜? 그냥 외계어야, 그냥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을 빨리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될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단어 한 4, 50개, 매일 4, 50개씩만 외워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가능할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들 그냥 고통 주고 싶지 않아요. 희망 고문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그냥 그 정도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3, 4등급 대 학생들이라면 하루에 40개, 50개 정도 외워서는 절대로 우리가 1, 2등급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150개에서 한 200개 분량의 단어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한 단어는 꾸준히 복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살짝 보여주면, 우선 1주 7일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주중에 해당되는 5일은 150개 내지는 200개씩 단어를 암기하시고요. 주말은 잠시 킵해두세요. 주말은 뭐 했을 거냐면 주중에 외운 단어를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일 7일 동안 단어를 계속 꾸준히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어느 때까지 계속을 해줘야 되냐면, 요 3, 4등급 대 학생들은 9월 모평 직전까지,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9월 이후까지 계속 꾸준히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단어를 암기해준다면 여러분들 분명 9평 가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전에 이미 본인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아마. 이제 글을 읽을 때, 뭔가 내가 글을 글로써 접근하는 것 같다. 외계어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찍었는데 맞추는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난다. 이런 분명히 뭔가 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을 토대로 해서 어휘를 외운 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 이제 두 번째, 문장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이 세 개 단어 있죠. depiction, 무슨 뜻이에요? 묘사 설명이란 뜻이고, accurate, 정확한 의미죠. 그다음 entertaining, 즐겁게 하는 이런 의미겠고.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제가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바로 이거예요. This is not to say such depictions are accurate, entertaining as they might be.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기 depiction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accurate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entertaining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다면 사실 이 문장 안에서 모르는 단어 아마 없을 거예요. say라는 단어를 설마 모를 리 없겠고, 그죠? this나 they 뭐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보라고 하면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묘사나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재밌을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휘가 보강이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은 글이 글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단어가 보강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강된 단어로 그저 그냥 말을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를 때 그야말로 내가 아는 단어 가지고 그냥 소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어휘가 많이 보강된 경우에 쉬운 유형의 문제라면 충분히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 어휘만 보강이 되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2등급까지 진입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다만 우리 목표는 그래도 1등급이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1등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문장 해석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래야 필자 입장에서 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구문 공부가 꼭 필요하다. 구문 공부, 다시 말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바로 그런 과정.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 해석이 다 되었다. 이제 문장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할 줄 안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지금 문장 해석하러 지금 온 거 아니잖아요. 수능에서, 영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온 거 아닌가요? 맞죠? 결국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춰야 되는 게 문제야.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건 뭐? 지문 분석과 유형별 문제 해결 능력.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지금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그죠? 빽빽한 게 답답한데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This is not to say such depictions are accurate, entertaining as they might be. 근데 요거 아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이것은 그러한 설명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재미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했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문장 바로 앞 문장에는 어떠한 설명과 묘사가 들어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설명은 일견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구나.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이 문장. 그리고 그 뒤에 올 문장은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설명이 정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설명이 재밌을 수는 있겠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지문의 흐름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죠. 문장 해석이 된다면 글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필자의 시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한두 개의 문제를 풀어서 될 건 아니고 다량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아까 우리 어휘도 어휘 암기하는 거 연습이 필요하죠. 문장 해석하는 거, 다시 말해서 구문 공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 지문 분석과 유형별 문제 해결, 이것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일이에요. 자,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면 되느냐? 유형별 기출문제. 우선 기출문제가 있다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좋겠고, 우리 EBS 교재는 전부 다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이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훈련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성적이 2등급 가까이 내지는 2등급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험에는 없죠. 이 EBS 연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교재에 충실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능의 EBS 연계 교재 중에 7개 지문이 직접 연계돼서 출제가 되죠. 다시 말해서 EBS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 3개 교재 중에서 7개의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해 지문이 총 28개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이 28개 지문 중에서 7개 지문이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왔다 라고 하면 얼마나 수월할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도 맞추기 위해서지만 이 연계 교재에서 이제 연계되는 이 7개 지문에 대한 체감률을 높여서 사실 다른 비연계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BS 연계 지문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EBS 연계 교재 공부 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EBS 교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직접 연계되어서 출제되는 지문 그게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7개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체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1등급에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율이 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 교재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충실해야 되는 건 우선 EBS 교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전략 설명해 드렸고요. 이쯤 듣고 나면 사실 3, 4등급 대 학생들이라면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분명 너무나 막연하다거나 아니면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어요. 해나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단어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문장 해석하는 법 차근차근 배우시고 전체 흐름 읽는 법 요령만 터득하시면 돼요. 그리고 EBS 교재의 경우에는 매 수업에 맞춰서 그냥 예습 복습만 철저히 해주시면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고 나가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진입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어의 멘토가 되어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함께 해보는 게 어때요? 이상 영어 선생님 배영석이었습니다.